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7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진료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문진하고 하는 진찰료지요. 진찰이 병원에서 환자하고 의료진 사이에 제일 첫 번째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요양기관에서 종별이냐,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초진, 재진도 여러분이 걱정할 것 없는 것이 환자가 그 환자 정보를 입력을 하면 환자 정보에 따라서 초진 환자, 재진 환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구분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다시 이제 상세하게 이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차등수가 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초진료가 더 높지요. 재진료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적정 진료를 위해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이제 너무 그런 병원들로 입원 환자,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의 진료나 치료, 그다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진찰료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찰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기본 진찰료는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비용들, 그다음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고, 외래 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 처방료,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 관리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찰료는 우리 앞에도 얘기했어요. 그 시진, 촉진, 문진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성된다. 앞에서 했으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외래관 환자 진찰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 진찰료 요거죠. 그렇죠? 병원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다가 외래 관리료, 외래 환자의 처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그래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내용들이 외래 관리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합한 것이 외래 환자의 진찰료 수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가산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가산점이라고 그래요. 가산점. 소아 같은 경우에는 10.89점. 1세 미만은 26.45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둬야 될 거는 야간이나 공휴일의 가산. 그래서 야간을 언제로 보느냐는 거죠. 평일은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혹은 공휴일은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도 마찬가지로 공휴일 전체 24시간을 공휴일 가산으로 따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 여기죠. 기본 진찰료 여기에서 소정 점수의 몇 퍼센트를 30%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진찰료 곱하기 그쵸? 0.3이 되겠죠. 30%니까 그래서 이것의 진찰료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심야 가산점이 또 있어요. 심야 같은 경우에는 그 6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해 줍니다. 성인하고 차등이 있죠. 그다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그래서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외래 환자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합해서 여기에다가 가산되는 항목이 있으면 가산을 퍼센트로 넣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 초진과 재진이 있는데 환자들이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보다 높지요. 그쵸? 그 다음에 기본 진찰료도 초진이 재진보다 높지요. 외래는 재진이 초진보다 대체로 비슷하거나 때때로는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원장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초진 환자겠어요? 재진 환자겠어요? 당연히 초진 환자지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자주 물어요. 오늘 초진 몇 명이야?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 왜 그래요? 똑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했어도 초진 환자가 받는 수가가 더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초진과 재진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은 초진 진찰료, 뭐 재진 진찰료 이렇게 다 구분이 된다. 이런 것들은 시트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강의 마치고 나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열면 이 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초진인 경우에는 진찰료가 그냥 액수가 떠요. 그럼 그것을 밑에 쭉 해가지고 합산하면 그 합산하는 것도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냥 그 기계적으로 쫙 해서 나오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진찰료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치 점수가 요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입원료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의학관리료, 그 다음에 입원 환자니까 반드시 간호간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호관리료,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병원관리 얘기했었죠. 환자가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이 환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이런 비용들을 이제 병원관리료로 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서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이 본인이 내는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기관 종별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40, 25, 35%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간호관리료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 조금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는 없던 것이 이제 생긴 건데요. 이제 1991년부터 간호사가 우리가 몇 명의 그 제대로 된 간호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 간호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병상 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 등급이라고 보통 병원에서는 불러요. 간호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별로 가가 되기도 하고 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간호 등급제 수가가 별도로 또 적용이 됩니다. 이건 입원 환자가 없는 병원에서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들 이제 우리가 간호 등급이 몇 등급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는 우리 여기 앞에서 봤죠? 소정수가의 25%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간호사의 간호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산되기도 하고 감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간호사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투약, 주사, 환자를 간호하는 거, 환자 상담, 간호 기록지, 그다음에 환자 진료를 보조하는 이제 스텝으로서의 행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돌 때 간호사들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다 적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간호 관리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어서 입원료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기억나시죠? 바로 앞장에서 우리 했었습니다. 자, 입원 환자의 간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간호 등급제를 하고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금방 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가산이 되기도 하고 감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입원료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 이것이 합산이 되어서 입원료가 우리 이제 입원 수가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죠. 입원료 수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원 환자에 대한 진찰료 수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환자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하고 같이 배우는 과정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이 상황을 그냥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을 2번씩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습득하시라고 그 2장은 2장씩을 똑같이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인데 99년부터 시작된 간호등급제에 따라서 그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가산 감산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최초의 진료 수가를 결정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것들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습득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진료비 가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진료비 가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그 수가에 대해서 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가산된다라고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평일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진료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을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환자들을 서비스를 할 때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죠. 플러스 점을 더 줘서 비용을 수가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은 언제로 보느냐 이건 꼭 외워두세요. 평일은 6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은 9시까지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그 나머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율은 30%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공휴일 가산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반드시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야간이나 공휴일의 가산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 같은 경우에는 응급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나 처치 수술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일 아침 6시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진찰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가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마취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응급진료가 아닌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응급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나 응급으로 해야 되는 처치에만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 30% 가산을 더 환자들이 이제 그 환자도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수가 신청을 할 때도 수가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야간과 공휴일 가산점.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거 앞에서 대상 수가, 기준 이런 거는 다 알려드렸죠. 자, 가산율은 기본 진찰료의 30%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야간이나 심야에 분만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00%를 인정을 해준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시간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 일반 회사들이 그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에 따른 가산 있었죠. 우리 아까 앞에서도 신생아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자, 연령 가산에 대해서는 소아와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술기, 이제 의사의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의사들이 이제 병원에서 술기라고 불러요. 자, 이런 술기가 어려운 것들을 고려해서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연령 가산을 하는 거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서는 연령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마취할 때 60%,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의 유아나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3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에 대한 우리 앞에서 수가할 때 의사가 전문의냐 아니냐 일반의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가산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 이제 진료를 하고 나면 그 의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가산율이 그냥 같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검사료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인 경우에 10%, 방사선도 10%,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 30%, 흉부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산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료 같은 경우에도 수가 가산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는 인정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그냥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